바른 번역 고전 명작 8화 키프고모 3장 키프고모는 거실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 초록색 원숭이 무리에 둘러싸인 빨간 배로 장식된 작은 손수건을 꺼냈다. 토디는 이 우아한 손수건이 자기 것이 되리라 생각하며 가지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그래서 토디는 엄마와 누나가 없는 틈을 타 방으로 들어와서는 높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손깍지를 끼고 다리를 꼰 다음 도덕적인 이야기책에 나오는 소년들처럼 지식을 갈구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키프고모는 마음이 군데군데 굳어지기는 했지만 자신이 진심을 담아 선언했듯이 말랑한 구석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토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문을 받는다 해도 터놓지 않겠지만 부인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아꼈듯 토디 같은 아이는 이 세상에 또 없다고 생각하며 그 아이를 아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토디를 꾸짖고 윽박지르고 나쁜 사람이 될 거라며 면박을 줬지만 결국 토디의 무례한 장난을 용서하면서 올 때마다 꼭 선물을 사왔고 사실은 재산의 절반을 물려줘 토디에게 편한 미래를 선사하려고 했다. 토디는 활기차고 대담했으며 관대하고 진실했기에 부인은 이런 구석이 마음에 들었다. 소피는 나약하고 기운이 없었고 폴리는 예쁘지만 고집불통이었기 때문에 둘은 그다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토디는 부인에게 반항하고 정신을 사납게 하면서도 기쁘게 해줬기 때문에 심술맞고 이기적인 부인의 노년의 한 줄기 햇빛과도 같았다. 얌전히 이야기를 요청하는 토디를 바라보는 부인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는데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바라보는 토디의 애정어린 눈빛에 목적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다. 이야기? 알았다. 에헴. 친절한 할머니를 둔 소년 이야기를 해주마. 그 할머니는 부유했는데 누구에게 재산을 물려줄지 결정하지 못했단다. 할머니는 소년을 아꼈지. 분에 넘치게 아꼈단다. 구불구불한 꼬리가 달려서는 나무에서 장난을 제일 많이 치는 원숭이였지만 말이야. 그 아이는 할머니 코 담뱃갑에 후추를 넣어놨고 여기에서 토디는 얼굴이 뻘개졌다. 할머니의 봉긋한 앞머리를 잘라 자기 흔들목마에 갈기로 매달았지. 토디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지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입을 이내 다물었다. 컷업해서 무례한 짓을 하고 할머니를 짜증나는 할망구라고까지 부르기 했단다. 이 대목에서 토디는 의자에서 꼼지락대며 숨가빠했다. 피곤하면 그만하마. 이를 지켜본 키프고모가 부드럽게 말했다. 피곤하지 않아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걸요. 토디는 노부인의 짜증을 돋을 정도로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랬는데도 친절하고 마음씨 좋고 용서할 줄 아는 할머니는 죽을 때 그 못된 아이에게 2만 달러를 남겼단다. 어떻게 생각하니? 키프고모가 말을 멈추고 토디를 매섭게 쳐다봤다. 제 생각엔 참 사랑스러운 할머니 같아요. 토디는 양 다리가 뽑혀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라도 한 듯 의자를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 그 아이는 돈으로 뭘 했을까? 키프고모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 애는 이륜차를 샀고요. 누나한테 반을 주고 엄마의 집세를 내주고 할머니에게는 아주 멋진 대리석 쉐러킨을 놓아준 다음에 유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쉐러킨이 도대체 뭐니? 키프고모가 웃었다. 그 사이 토디는 한숨 돌리고는 말을 이었다. 아니 모르세요? 울고 있거나 날개를 하늘 향해 펼치거나 퍼덕이고 있는 천사잖아요. 무덤에 놓는 거예요. 고모 할머니가 죽으면 가장 큰 걸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맙구나 아가야. 나도 서두르고 있지는 않단다. 하지만 토디, 아이가 누나에게 반을 준 건 잘못된다. 그 누나는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거든. 할머니가 누나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말라는 말을 남겼어. 정말요? 토디가 당혹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래, 정말로.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줬다가는 그 아이는 돈을 전부 잃게 된단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거든. 이제 어떻게 생각하니? 키프 고모는 아마도 폴리가 어리고 예쁘고 정말 사랑스럽기 때문에 폴리를 용서할 수 없겠다고 생각한 참이었기에 이렇게 물었다.
토디는 눈에 불이 오르고 빨간 뒷밤은 더욱 빨개진 채로 반항하듯 소리쳤다. 그 할머니가 이기적인 돼지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고모 할머니 생각에 그 아이는 돈을 잃을 만큼 멍청이는 아니었어. 할머니 유언을 잘 지켜서 돈을 전부 가졌지.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토디는 울부짖으며 너무 흥분해서는 의자에서 떨어졌다. 걔는 돈을 집어던지고 쉐러킨 나부렁이를 산산조각냈어요. 토디는 분개심을 배출하며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고 키프 고모는 그런 토디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나머지 이야기를 중단했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더 이상 안 들을래요. 그리고 누나에게 반을 줄 수 없다면 고모 할머니 돈은 받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많이 벌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고모 할머니는 2만 달러를 그 짜증나는 렉백이나 주시든지 하세요. 제가 할 말은 이거예요. 키프 고모 할머니. 아니 토디야 무슨 일이야? 문가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토디를 구해주기 위해 서둘러 온 젊은 램이었다. 신경 쓸 거 없어 매. 그렇게는 안 할 거야. 폴리가 반을 가질 수 없다니 못돼 먹고 심한 짓이야. 그래도 누나는 형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토디가 엉엉 울면서 달려가 실망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 친구의 코트자락에 파묻혔다. 램군, 자네가 그 맹한 젊은인가 보지? 키프 고모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모욕이 된다는 듯 말했다. 벤바르 램입니다, 할머님. 네, 감사합니다. 매가 웅얼거리고는 고개를 숙였고 수줍으면서도 당황해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곱슬곱슬한 양털을 헝클었다. 감사할 것 없네. 자네에겐 쌀 한 톨 주지 않을 테니. 절대. 난 자네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네. 무슨 권리로 내 조카에게 구애를 했단 말인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벤이 뜻밖의 기세로 대꾸했다. 아니지. 폴리의 돈을 원하는 거겠지. 정확히는 내 돈이지만. 그 애는 내 돈을 기대하고 있어. 하지만 한 푼도 물려받을 일 없으니 둘 다 꽤나 실망하게 생겼네 그래. 키프 고모는 결심을 해놓고도 단번에 태도를 우호적으로 바꾸기가 불가능한 모양이었다. 잘된 일이군요. 부인의 비난에 분개한 벤이 말을 쏟아냈다. 저는 폴리가 돈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여라도 받게 될까 늘 염려했죠. 폴리가 자처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껴서 살면 저도 식구를 전부 챙길 만큼의 돈은 있습니다. 그리고 벤바르 재산 중 제 몫을 받으면 풍족하게 살 수 있죠. 그게 뭔가 재산이라니? 키프 고모가 귀를 쫑긋 세우고 물었다. 위대한 벤바르 사유지를 말한 겁니다, 할머님. 오랜 시간 소송이 있었지만 거의 다 해결됐고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가문에서 제가 마지막 핏줄이니 제 몫이 상당히 크겠죠. 아, 그런가? 자네가 기뻤으면 좋겠네. 키프 고모가 갑자기 상냥하게 말했다. 이 세상 일부 사람들처럼 부인도 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해보지. 그러면 어쩌하겠는가? 그러면 제 봉급 2,000달러로 만족하면서 최대한 폴리를 행복하게 해주어야겠죠. 돈이 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벤은 이렇게 말하고서 키프 부인의 머리를 곤두세울 만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부인은 벤을 잠시 쳐다본 후 괴상한 변덕에 느닷없이 말을 꺼냈다. 돈이 있다면 사업을 할 생각인가? 새끼 램군? 네, 할머님. 바로 시작해야죠. 벤이 즉시 대답했다. 자네가 벤 바르가 돈을 다 소진한 상태고 누군가 자네에게 제기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을 준다면 받아들이겠는가? 누가 주시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할머님. 놀라서 멍한 표정을 지으니 양을 그렇게 닮을 수가 없는 벤이 말했다. 나라고 하면 받아들이겠나? 새로운 공상의 기쁨을 찾은 키프 고모가 부드럽게 물었다. 감사하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할머님. 벤이 단호히 말했다. 아니 어째서? 키프 부인이 어찌나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던지 벤은 풀쩍 뛰었고 토디는 줄다름쳐 문으로 갔다. 왜냐하면 제 발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제 생각에 할머님께서는 재산을 족하며 며느리인 스노우 장모님에게 나눠주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벤은 여차하면 날아갈 태세로 토디에게 동조했다. 바보 천치나 다름없군, 램군. 키프 고모가 다시 분노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벤은 그 칭찬에 담내로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닥치지 못하겠나?
노부인이 폭발했다. 자네는 바보지만 소피는 다른 부류야. 소피는 강단이 없고 분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다마는 내 재산을 줬다가는 소피가 그 돈을 물쏘듯 할 걸세. 키프 할머님,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지 잊으셨나 보군요. 할머님이 어쩌시든 스노우 장모님 아들과 사위는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이며 의지할 데 없는 미망인인 그분에 대한 그릇된 험담은 듣지 않을 겁니다. 원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던 벤의 온화한 눈이 순간 번뜩이며 표정과 태도가 바뀌는 모습은 키프 고모가 보기에 소파 뒤에서 자기를 향해 공격적으로 휘둘러오는 조그만 주먹보다 훨씬 무서웠다. 기분이 언짢고 걱정도 되며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그리고 사실은 많은 면에서 소피만큼이나 마음이 연약했던 노부인은 순간 눈물을 터뜨리며 화려한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닷물에 떠다니는 빨간 배에 엎드린 사람처럼 울었다. 키프 부인은 눈가에 초록 원숭이를 하나씩 매달고 신음했다. 나는 불쌍하고 외롭고 학대받는 노인네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도 걱정하지도 않고 도와주려고 해도 고마워지도 않아. 내 돈은 차라리 걱정거리의 짐짝일 뿐이니 이걸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돈을 남겨주기 싫은 사람들은 내 돈을 가지려 안달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으니 아이고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말씀해드릴까요 할머님? 성질을 돋우는 노부인이기는 해도 벤은 그런 키프 부인을 딱하게 여기며 도와주고 싶었기에 자상하게 물었다. 벤은 키프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꼴깍이는 걸 보고 승낙받았다고 생각하고는 과감히 다가갔다.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더듬더듬 나왔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님, 할머님께서 그 돈으로 옳은 일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고 시름을 많이 덜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스노우 장모님에게 주세요. 장모님은 고된 시간을 보냈고 충실히 의무를 다했으니 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를 세상을 뜰 때까지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지금 물려주고 그 돈이 불러올 행복을 즐기세요.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행동임을 알게끔 친절하게 주셔야 해요. 분명히 다들 할머님께 고마워할 거예요. 더 이상 외롭거나 사랑도 고마움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실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할머님. 그냥 해보세요. 자신이 그려낸 그림에 흥분한 벤이 소리쳤다. 그리고 제가 아들처럼 할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해드릴 거라고 약속할게요. 버거울 수도 있는 약속임을 알았지만 벤은 폴리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느꼈다. 키프 고모는 놀라면서도 감동받았다. 하지만 외고집인 탓에 항복할 마음을 그리 빨리 먹기가 쉽지 않았으니 토디가 느닷없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아예 항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나이 기질이 강해 눈물을 두려워하고 꼬리 없는 재킷 아래로 매우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이번 주에 일어난 일 때문에 머릿속이 요동치던 가엾은 청년은 대담하게도 새로운 모험을 시도해야겠다고, 그 모험이 키프 고모를 먼저 나서서 안아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도해야겠다고 느꼈다. 먼저 앉아서 손수건에 대고 코를 훌쩍이고 있는 키프 부인의 어깨 위로 때에 찌든 작은 손을 올렸다. 부인이 올려다보니 두 눈에는 동정심과 뉘우침, 애정이 듬뿍 담기고 뺨은 발그레해진 얼굴이 코앞에 있었고 진실을 담아 말하는 목맨 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세요, 고모 할머니.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해요. 엄마랑 누나에게 잘해주세요. 내가 고모 할머니를 사랑하고 돌봐드리고 평생 곁을 지켜드릴게요. 그래요. 그 뽀뽀도 해드리고요. 정말로요. 그러고는 스파르타인처럼 용맹한 이 아이는 되는 대로 주저앉아 고모 할머니 품에 안겼다. 이 말에 키프 고모는 항복하고야 말았다. 토디를 꽉 안아주면서 따발촉도로 내뱉었다. 아, 내 아가. 이게 쉐러킨 10개보다 낫구나. 토디가 약간 얼굴이 붉어지고 정신없어하며 나타나자 스노우 부인과 폴리, 벤은 놀라움, 의아함, 만족감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키프 고모에게 즐거운 일이었다.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진 키프 고모는 그들을 온화한 미소로 맞으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소피, 당장 내 전 재산을 주마. 폴리가 시집가면 내가 네 곁에 머물게만 해다오. 성심껏 친절히 굴겠지만
내가 원체 까다롭고 고독한 노인이니까 잘 참아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우리 조카를 끔찍이 아꼈었잖니. 스노우보이는 그 자리에서 고모님을 안고는 고마움, 환영, 약속의 말을 속사포처럼 웅얼거리며 쏟아냈다. 폴리 용서하마. 결혼에도 찬성한다. 결혼식 준비 비용도 대주마. 램군, 자네는 바보가 아니라 정말이지 훌륭한 젊은이네. 나를 구해줘서 고맙고 자네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네. 아무 말 하지 말게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소란 떨어봤자 수명만 단축될 걸세. 폴리와 벤은 기쁜 마음으로 키프 부인과 악수하고는 사랑에 푹 빠져 행복한 미래가 기대되는 맷비둘기 한 쌍처럼 서로에게 환히 웃었다. 토디, 너는 천사 같은 아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건 뭐든지 이름만 대렴. 다 사주마. 키프 고모가 벅찬 마음으로 나머지 가족들을 물리치며 토디에게 말했다. 장밋빛 얼굴이 떠오르는 태양만큼이나 둥글고 환한 토디는 짧은 다리를 벌리고 두 손은 뒷짐을 진 채 화로 앞에 서서는 험난한 일을 잘 헤쳐나갔지만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며 방한 광경을 둘러보았다. 토디는 얼굴이 밝아지는가 싶더니 금세 푹 숙이며 한숨을 쉬고는 곱슬머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고모 할머니는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걸 못 줘요. 3가지가 있는데 다 기다려야 하거든요. 야단났네. 그 3가지가 뭐니? 이미 기분이 좋아진 키프 부인이 자상하게 물었다. 콧수염, 턱수염, 애인이요. 토디는 이렇게 대답하며 이미 이 3가지 축복을 다 가졌고 이 순간에는 특히나 3개 중 마지막 축복을 즐기고 있는 매를 동경하듯 바라봤다. 이 귀염둥이에게서 연애 감정이 때에 이르게 싹트고 있는 걸 보고는 키프 고모가 어찌나 웃었던지. 나머지 가족들도 토디의 감상적인 태도를 참지 못하고 키프 부인을 따라 웃었다. 요 애늙은이 같으니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3가지를 전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당잠하마. 걱정 말렴 마가. 내 시계도 주고 은손잡이에 멧돼지 머리가 달린 지팡이도 줄 테니. 노부인이 기분 좋게 말했다. 당황할 것 없다 얘야. 나쁜 뜻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잊어버리고 용서하자꾸나. 내일 일을 처리하면 한시름 덜겠구나. 내 돈을 가지게 된 걸 축하하마. 내 살아서 너희들 전부가 즐겁게 사는 걸 보고 싶구나. 키프 부인은 그럴 수 있었다. 부인은 소피가 포동해지고 쾌활하며 근심 없이 사는 것도, 폴리가 새끼 양들에게 둘러싸인 것도, 벤이 벤 바르가 재산의 꽤 많은 몫을 받는 것도, 토디가 탐했던 3가지를 즐기는 것도 보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며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에 늦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원작 루이자 메이 올컷, 번역의 최주원, 낭독의 김명철이었습니다. 이 책은 단편소설집 아는 사람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있는 단편입니다. 이 책에는 그 밖에도 재미있는 단편들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